네, 안녕하세요. 백구스입니다. 금일은 인천광역시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이 부동산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서울과 경기도는 살펴봤죠. 자, 서울 경기 못지않게 최근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상승을 많이 한 인천광역시인데요. 인천광역시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2, 3년 동안은 여러분들께서 좀 잘라서 분석해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향후 한 2, 3년 동안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한 두 가지 정도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그에 앞서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자, 뉴스를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 전세 2억 5천만원 오른대요. 자, 갑자기 2억 5천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 불가피하잖아요. 못 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또 집을 얻으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같은 단지 내에서도 뭐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 이상으로, 자, 지금 요 뉴스에 나온 대로 보게 되면 지금 이분이 알아보시는 이 아파트 단지가 전세값이 한 2억 5천 정도 자 올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전세 물건이냐,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냐, 또는 이제 새로운 신규 계약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양극화되어 있다. 또 어떤 아파트 단지는 가격대가 굉장히 널뛰기가 되면서 3중화, 그러니까 가격대가 한 3개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이게 이상한 거죠. 이 이상한 거를 진짜 이런 게 진짜 뭐라고 표현을 좀 못할 정도로 진짜 엉뚱한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진짜.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숨이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 도둑질 않고 어떻게 마련하냐. 자, 집 문제로 부부가 거의 매일 싸우고 있다. 자, 그리고 2억 5천만원 이상 급등한 아파트 단지도 있지만 서울의 어떤 그 강동구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한 아파트 단지가 전세 보증금이 한 5억까지도 오르는 그런 단지들도 있는데요. 정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연을 보게 되면, 자, 20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저희 부부가 거의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지만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정보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자, 자신을 한 가장이라고 소개한 47세 청원인은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소연을 올렸다. 그는 3억 원짜리 전셋집이 5억 5천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 아무리 노력을 하고 머리를 짜내도 궁리해도 2억 5천만 원이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호소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2억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일,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지금 되물었는데요. 2017년도 파리 대책 때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말을 안 듣고 집을 처분하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사연을 이렇게 그 국민청원에 올리신 분 같은 케이스는 또 우리가 한간에 그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말이 있죠. 바로 벼락거지. 자, 지금 사회적으로도 보게 되면 주택 하나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할 수 있는 이런 자산들이 확 불어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굉장히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거난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는 양극화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죠. 자, 정부에서 그래서 정말 정책 하나를 낼 때마다 이게 단기적인 뭔가 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좀 멀리, 그 다음에 지금 진짜 이런 정책을 하나 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심도 있는 고민 뒤에 뭔가 정책을 내놔야 될 텐데 졸속입니다. 항상 졸속. 그게 문제였죠. 다음 뉴스는요, 월급 10년 모아서 서울집 산다. 이거 외지간한 사람들 이거 어렵죠. 진짜 돈을 잘 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울 겁니다. 자, 이제는 전세 들어가기도 빠듯하다. 자, 이제 매매도 아니고요. 이제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10년 모아서 서울에 전세 살기도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지금 임대차 시장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지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주간 상승률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커지고 있고요. 서울 가구 소득 대비 주택 전세 가격 비율, 그래서 이제 PIR 지수를 보니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같이 이제 전세값이 상승을 하게 되면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또는 서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세값 상승은 무주택자들로 하여금 자,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갖게끔 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전세 진짜 사는 거보다는 전세자 자금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것보다는 집값도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야, 이참에 그냥 집을 사버리자. 자, 서울에서 중심부는 비싸고 핵심 지역은 비싸고요. 학군지도 좀 비싸. 그러면 서울 외곽 지역으로 가고, 자, 서울 외곽 지역보다는 차라리 경기도나 자, 요 인천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또 지역 내에 나름대로 상권도 갖춰져 있고, 자, 지역 내에 나름대로 그 그러니까 학군이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지금 서울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순인구 유입보다 지금 순유출 인구가 많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한 2, 3주 전에 저와 함께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전세값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매수세가 이제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고요. 또한 이 전세가 상승률은 매매가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가격도 상승할 여지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이 고리를 지금 정부에서 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사전청약 개시 등 그 공급대책 발표와 또한 고점 경고 계속하고 있죠. 자, 좀처럼 전세값과 집값이 잡히질 않음으로써 자, 무주택자들은 주택 구매를 놓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끝나게 되면 또 이제 탈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심이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지금 전세값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 3기 신도시 기다리시는 분들 또한 이 전세 시장이 불안한 거에 대해서는 달갑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바로 3기 신도시, 이게 이제 사전 청약을 하든 본 청약이든 당첨이 되든 또는 이 기대감을 갖고 청약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어찌됐든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차 시장에서 머물러야 하는데, 이 전세가 월세 보증금, 월사금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이거 기분 좋지는 않겠죠. 일단 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세 시장이 불안한데, 이게 이제 가을철 이사철과 또 이제 학군지 수요를 또 찾는 이 이주 계획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이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또 이제 한 9월달, 요번 달 말부터 굉장히 이 시장이 또 급격하게 또 가격적인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음 뉴스 보겠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전세값이 4년 전의 집값과 비슷하다. 지금 이런 뉴스인데요. 자, 그로 인해서 속타고 있는 무주택자. 그러니까 지금 4년 전에는 지금 지금 현재 전세값 정도면은 충분히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지금 빠듯한 거예요, 자금적으로. 지금 자,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 안 했느냐? 정말 많이 했죠.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 하지 않았냐? 액션이 없었냐? 했죠. 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 자, 일단 이 전세 시장을, 월세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 중에 하나였다고 보여지는데, 자, 일단 이 정부에서 의도하는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좋았지만 결과론 자체로 보게 되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지금 이렇게 정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자, 이런 조언들이 또는 뉴스에서 쏟아지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부 믿다가 벼락거지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분노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정부는 또한 다주택자와의 전쟁으로 지금 골몰을 앓고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받았으면 부동산 정책 담당하는 자를 처벌하라 등, 자, 청와대 게시판에 항의 글이 지금 동의하고 있고 본물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청원 내용을 보게 되면 정부 말을 믿고 집을 사는 걸 미뤘는데 3억 원 전세가가 내년에는 5억 5천만 원 된다. 이거 아까 봤죠? 자, 아무리 노력해도 국내에도 2억 5천만 원 나올 구멍이 없다. 정부를 믿은 대가가 이렇다. 라고 한탄했고요. 또 다른 청원인은 정부 말을 들은 무주택자지만 벼락거지가 됐다며 국가의 기본 역할은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도록 해 국민의 주거권을 침해했다라고 분노했다. 자, 문재인 대통령님은 왜 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를 만드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자, 글쓴이는 기필코 전세시장 안정시키겠다면서요. 자, 계획만, 자, 공급 계획만 입으로만 하지 말고 빨리 획기적으로 늘려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기 시작할 때부터 다주택자의 전쟁을 벌였지만 집값은 더 올랐고, 자, 무주택자들만 힘들어졌다.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편가르기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비판을 했다. 자, 내년에 선거 있죠? 내년에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지금 이 재집권이 좀 어렵다. 또는 야당에서 지금 뭔가 이 공격적인 공약을 내놓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는 다주택자대로, 자, 무주택자들은 무주택자대로, 또는 서민은 서민대로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의 흐름을 또 관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인데요. 자,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무엇이 국민의 삶을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을 영상을 통해서 좀 남기고 싶습니다. 인천의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이 흐름을 살펴보기 전에, 자, 여러분들이 인천에서 좀 알아둬야 될 내용이 한 몇 가지가 있죠. 자,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일단 수요와 공급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일단 조심해야 하는 것이 좀 정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설.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인천 시장을 2022년, 2023년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내용은, 자, 일단 인천이라는 지역에 서울 경기보다는 좀 저렴했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 점들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천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자, 넓다 보니까 또 공급이 이 지역 내에서도 어느 한 지역 쪽으로 뭐 북쪽이냐 남쪽이냐 서쪽이냐 동쪽이냐로 좀 갈라놓고 살펴볼 때 좀 쏠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위축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상대적으로 좀 지역 내에서 덜한 지역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좀 구간을 잘라서 볼 필요가 있겠고, 또한 이 각종 개발 호재가 지역마다 조금 시기적으로라든가 또는 시차를 두고 좀 이 변화감을 좀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호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잘라서 보자. 자,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 한번 인천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인천광역시 아파트 기준으로만 우리가 이제 그 기간별 수요와 입주, 자,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자, 2021년 뭐 공급 계속 많았죠. 자, 그런데 이제 내년을 보게 되면 2020년도에 대폭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2000년대 이후 역대급 물량이 내년에 인천에 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는 2022년도 역대급보다 더 많은 물량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22년, 23년이 일단 우리가 부동산 이 정설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해서 본다 그러면 주의하고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기간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최근의 특징을 또 보게 되면
예전과는 아주 다른 이 판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인데요. 자, 오히려 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 신고가가 빵빵 터지기도 하고요. 이거는 진짜 좀 얼마 전에도 일부 그 몰상식하고 좀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들 자전거래도 있기는 했는데요. 자, 뭐 그 모든 지역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일부의 데이터 갖고 나머지를 다 나쁘게만 보시면 여러분들 그거는 좀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셔야 돼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해서 예전에 이제 헬리오시티 아시죠? 헬리오시티가 입주하는 당시에 이 강남의 집값 쓰나미가 올 거다. 특히 이거 하락론을 주장하시는 분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뒤에는 또 강동구에서도 굉장히 지금 뭐 입주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 개폭락한다. 자, 그런데 이제 헬리오시티 어떻게 됐죠? 지금 가격 많이 올라갔고요. 자, 강동구, 자, 이 입주 물량이 터지면서 주변에 뭐 구리라든가 또는 이 송파구라든가 뭐 하남미사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이런 남양주라든가 다 뭔가 어려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었죠. 주택가격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이 기본적인 내용, 수요와 공급, 이걸 지금 이 상식적인 부분이 깨지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의 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러니까 좀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석대로 시장에 갈지 또는 이게 지금 변칙적인 시장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칙적인 시장으로 갈지 이거는 뭐 신이 아니고 나서는 진짜 몰라요. 점쟁이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일단 조심할 게 있다 그러면 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내 집 마련 시기라든가 또는 청약 전략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또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 뭐 주택을 처분하는 것도 자, 시기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인천에 2022년, 2023년에 이렇게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적정 수요보다 굉장히 역대급 물량이 들어오는데, 자, 이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화군이 있고요, 계양구 있고 뭐 여러 개의 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한 번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디에 쏠리는지. 자, 강화군부터 한번 볼게요. 강화군. 자, 강화군을 보게 되면 지금 오히려 공급이 부족해요. 언제? 역대급 물량이 들어오는 22년, 23년도에 강화군은 뭐 굉장히 입주할 게 없습니다. 자, 계양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자, 올해죠. 자, 올해 역대급 물량이 계양구에서 들어오는데 2022년, 2023년에는 없고요. 2024년도에는 조금 물량이 초과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2022년, 23년만 볼게요. 계양구는 없고요. 자, 그런데 이제 계양구에는 이제 향후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부에서 뭐 5년에서 7년 얘기하지만 전 좀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아직 따지지 말자고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 자, 남동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남동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정 물량이 지금 역대급 물량에도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적정 물량 자 3,000가구 미만으로 지금 공급이 됨으로써 좀 부족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동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구도 역대급 물량이 들어오는데 지금 22년도 23년도에는 물량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천도 조금 잘라서 봐야 된다. 그리고 잘라서 개발 계획이 지금 굉장히 시차를 두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의해서 이 가격적인 변동폭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점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2022년도, 23년도에 어디에서 많이 들어오냐. 지금 이 미추홀구에서 22년도와 23년도에 특히 23년도에 미추홀구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다음은 부평구인데요.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에 폭발적인 물량 들어오고 23년도에 폭발적인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추홀구와 부평구가 굉장히 물량이 늘어나는 2022년, 2023년도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인천 서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인천 서구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 역대급 물량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굉장히 큰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평구와 미추홀구, 서구에 굉장히 큰 물량이 집중되어 있는 2022년, 2023년. 자,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인천 연수구인데요. 연수구에는 송도가 있죠. 자, 2021년, 2022년도에는 이 물량이 좀 급감했지만, 자, 적정 수요 물량이 2,000가구를 넘어서는 2023년에는 자, 지금 초과돼서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나는, 자, 이 2023년, 자, 연수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수구는 2023년도에 물량이 늘어난다. 자, 그리고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뭐 물량이 없습니다.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가격적인 변동성도 크게 없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다음은 이제 중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적정 입주 물량이 한 700가구 정도 조금 넘어서는데, 자, 2023년도와 2023년도에 이 지역 내에서는 좀 물량이 많이 늘어나죠. 자, 그런데 이제 앞서서 봤던 우리가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에 비해서는 좀 물량이 좀 미비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인천이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시장이 변칙적으로 움직이고는 있으나, 자, 우리는 부동산을 공부한다 라고 했을 때 수요와 공급, 자, 이거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석적인 시장으로 갈 것인지 변칙적으로 갈 것인지는 진짜 누구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내 집 마련할 때, 자, 이 적정 매수 타이밍이라는 걸 잡기 위해서는 이 수요와 공급을, 그러니까 공급되는 부분을 좀 참조를 많이 하거든요. 일단 이런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는 2022년, 2023년 인천에 좀 분구, 그러니까 구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중에서도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 있고, 좀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없거나 또는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지역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계양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없죠. 자, 어디에 몰려 있다고요?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자, 연수구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 중구에도 지금 물량이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대급 물량이 이쪽에 이제 인천 서구, 자, 그 다음에 여기 부평구, 이쪽에 이제 미추홀구, 자,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는데, 이 아래쪽에 이제 연수구죠. 자, 인천 쪽을 놓고 보게 되면 이 서쪽 라인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요. 이쪽에 이제 계양구라든가 또는 이쪽에 이제 남동구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오히려 이제 우측 지역과 그 다음에 뭐 옹진군이라든가 또는 이쪽에 이제 동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2022년, 2023년에 자,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자, 그리고 이제 개발 호재도, 자, 이게 이쪽 지역에서 들어가는 호재도 있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호재도 있고요. 시기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지적으로 지금 서울과 가까운 지역은 인천, 그 계양구와 또 이제 남동구로 또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뭐 교통호재, 일자리 호재 뭐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지금 다르게 들어가고 있고요. 뭐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참고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로 통틀어서 통으로 보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정석대로 가게 되면 2022년, 그 다음에 23년 정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인천광역시지만, 지금은 시장이 어떻다 그랬죠? 변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는 누구도 몰라요. 이거 정말, 100% 맞출 수 있다! 지금 당장 맞출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신이죠. 뭐, 점쟁이죠. 네. 하여튼, 요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은 인천 아파트 거래 40%가 투기성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의미상으로 보게 되면 좀 나쁜 억양이고요. 투자라고 하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조금 더 부드러워지죠. 일단 투기가 됐던 투자가 됐던 외지인들이 이 인천 아파트를 많이 샀습니다. 자, 집값 상승률 뭐 지금 4개월 때 전국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 최근에 정말 수도권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인천이었고요. 지금도 인천 굉장히 핫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외지인과 관련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서울 집값 비싸고요. 경기도 집값 굉장히 비싸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평가 인식이 있는 인천 지역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갔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또 토지거래가구로 묶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취득세도 중과 지역으로서 굉장히 추가 주택을 취득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서울은 더할 나위 없고요. 자, 그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토지거래가구역으로 묶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인천은 법인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용이했어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인들이 인천에 재개발이라든가 좀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 또는 갭 투자 아파트,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취득을 상당수가 많이 했는데, 앞서서 봤다시피 지금 약 40% 정도 지금 아파트 거래 40%가 지금 투기성 투자성 외지인들이 들어왔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뭐 아파트 기준으로만 볼 게 아니라 재개발 지역에도 상당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4.6% 취득세를 내고 뭐 철거가 된 지역에 재개발을 들어가는 법인들도 있었고요. 어찌됐든 여찌저찌 해서 인천이 가격을 상승을 많이 했는데, 바로 투자가 됐든 투기가 됐든 언젠가는 이 자금이 나오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오는 시점이. 자, 그 자금이 나오는 시점이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급이 많이 되는 시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투자 성으로 보고 들어갔던,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만 들어갔던 이런 자본들이 이제 빠져나오는 시점, 이게 만약에 좀 겹친다라고 한다면 조금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이런 부분이 변칙적인, 지금 부동산이 변칙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변칙적인 내용으로 좀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정석대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이 투기성 자본, 투자 자본이 나오는 시점, 자, 입주 물량이 터지는 시점에는 좀 위기감이 닥칠 수가 있다. 그런데 자, 앞으로 자, 이 위기가 한번 겪고 나게 되면은 뭔가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매수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또 다른 고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굉장히 좀 더 높은 고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 지금 인천에 내가 집을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변칙적으로 갈 건지 정석적으로 갈 건지,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부동산 스터디를 하신 다음에 좀 이걸 꾸준하게 시장을 관찰하시고, 자, 진입 시점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입 시점을.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조금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뭐 말씀드릴까 말까 했던 내용인데, 일단 일자리 호재라든가 교통 호재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지금 여러 개의 이 인천광역시 중에 지금 분구가 되어 있죠. 그 분구가 되어 있는데, 이 시기적으로 이 교통 호재도 도로망이라든가 일자리 호재가 들어가는 시점이 매우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시점에 좀 가격이 더 올라갈 거고, 저 어느 시점에는 그게 가격이 많이 반영이 돼서 일단 투자 목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나가는 시점을 또 우리가 좀 예측해 보여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지역 내 이제 실수요자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부동산은 고려할 게 많은 종합 선물 세트처럼 굉장히 다양한 것을 좀 우리가 맛보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요 정도 주의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차차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인천의 그 특징 지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오늘 영상은 마감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특징 지역은 단연 인천 연수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계양구 또 이렇게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계양구가 자, 이번 주에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연수구도 조금 살펴볼까 했는데, 이거는 따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따로. 자, 연수구 따로 한번 얘기해드리도록 하겠고,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지금도 뭐 길어졌네요. 일단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자, 뭐 옥년동이라든가 뭐 청학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수동, 자, 그 다음에 원인제역 일대, 그 다음에 동춘동 일대가 지금 들썩였고요. 거래도 많이 됐고 가격도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청천동이라든가 일신동 같은 경우에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요. 기존에 지금 부평역 일대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쪽 부계동이라든가 또는 삼산동, 그 다음에 이제 상곡동에 있는 재개발, 청천동에 있는 재개발,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십정동까지도 가격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었던 이 부평구인데요. 지금 현재 요 부계역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일신동이라고 있습니다. 일신동이 이 부평구 내에서
내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지금 움직임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좀 저평가 인식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고 청천동도 지금 좀 움직임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부평구고요. 자, 인천 같은 경우에 이제 서구를 또 말씀을 드리면 서구는 이쪽 청라 있죠? 예, 청라가 지금 그래도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이 청라, 경서동, 그 다음에 금곡동 일대가 움직이고 있고요. 자, 인천의 금일 특징 지역으로 이제 계양구를 이제 꼽았는데요. 자, 3기 신도시 있는 거 알고 있죠. 최근에는 이쪽 그 작전역이라든가 계산역 일대 이쪽으로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제 서울하고도 굉장히 인접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이 기대감에 또 전세 수요도, 투자 수요도 많이 밀려 들었는데, 최근에는 이쪽에 박천동이라든가 규련동이라든가, 또 이쪽에 그, 동양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동양동 쪽으로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 뭐 박촌, 규련,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양동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 그 계양 신도시 그 지구계획 승인이 발표된 이후에 전반적으로 다 가격 상승이 됐고, 근데 매매 가격이 상승은 했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거래하기가 쉽다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매물이 자 이제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가격이 올라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개발 기대감이 높은 이 동양동 일대, 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쪽 일대 모 아파트, 그렇게 아파트 단지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진 해모로 등,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작전동 일대에 보게 되면 또 재개발이 있습니다. 뭐 효성 1구역, 작전 1구역, 그 다음에 작전 현대 아파트, 지금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작전동 일대에서 지금 아파트 단지든 재개발이든 지금 매매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가격은 올랐고요. 자, 여전히 그래도 이제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좀 뜨겁고,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봤다시피 2022년과 2023년도에, 자, 24년도에는 물량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제 22년, 23년도에는 인천 전체로 봤을 때 이제 역대급으로 들어오는데, 아까 봤다시피 인천 동구라든가 또는 인천 남동구, 계양구는 지역 내에서 좀 물량이 부족한 지역으로 좀 보시면 된다. 뭐 하여튼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 그런데 향후 좀 10년은 아니더라도, 자, 그 10년 이내에는 뭐 또 전후가 될 수도 있고요. 요 3기 신도시가 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뭐 계양구도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자,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입주를 하는 시기가 만약에 왔다. 자, 그러면 지금 이쪽 작전동 일대에 서울도 가까우니까 출퇴근하려고 이쪽에 거주해서 이제 전세도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 3기 신도시 청약을 해서 이제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또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들, 주택들 어떻게 될까요? 자, 그때는 지금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먼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그렇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그리고 뭐 재개발 외에도 이쪽 일대 이제 가로정비 주택 사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쪽에 이제 신한 아파트,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쪽에 이제 신한 아파트 가로정비 주택 사업이 이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쪽에 이제 우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 이쪽에서는 그 장미연립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두산 아파트 재건축, 그 다음에 이쪽에는 동남 아파트 뭐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도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작전 1구역이고요. 여기가 작전 현대 아파트 재개발구역, 이쪽이 이제 효성 1구역이에요. 자, 그리고 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이 하나 더 있는데, 상록 삼익 세롬인가? 예, 재건축 사업장일 거예요, 여기. 그래서 군데군데 뭐 재건축도 있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도 있고, 가로정비 주택 사업장도 있고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도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가도 있고, 왼쪽으로 가도 또 있습니다. 이 지역 일대가 또 이제 교통호재도 있어요. 자, 그런 교통호재들도 있고, 3기 신도시도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전세 세입자들도 밀려왔고, 그 다음에 지역 내 실수요자들도 움직이고 있고, 또한 이쪽에 이제 그, 3기 신도시에
청약 당첨이 돼서 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청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요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 3기 신도시를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좀 알려진 동네가 됐다. 이게 알려졌냐 이게 잘 모르는 동네냐에 따라서 이 주택을 매수하고 또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할 때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데, 이게 알려지는 만큼 또 집값 상승이 또 그만큼 또 된다라고 보여져요. 하여튼 뭐 인천 계양구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밤늦게 뭐 영상도 찍고 지금 전국적으로 가격 체크하는 데가 조금 밀렸어요. 제가 좀 가격 체크하는 데를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음 분부터는 그 광역시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광역시도.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조금 지방에 대해서도 좀 현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방송하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네가 되도록